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인식과 정치체제의 본질적 문제에서 나온다. 이 문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정통성, 권력 유지 방식, 그리고 체제 생존 논리와 깊게 연결돼 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대만 문제의 출발점은 1949년 중국 내전이다. 공산당이 승리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지만 국민당 정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대만으로 이동했다. 이로 인해 중국 본토에는 공산당 정부가, 대만에는 중화민국 정부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전은 끝나지 않은 채 중단된 상태로 남았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미해결 내전으로 규정하며 대만을 국가가 아닌 반란 지역으로 인식해왔다. 이 때문에 대만의 존재 자체가 중국 공산당 혁명의 완결성을 부정하는 상징이 된다. 만약 대만이 사실상 독립국으로 굳어지면 공산당은 중국을 통일해 국가를 완성했다는 핵심 서사를 잃게 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체제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로 정권 정당성은 선거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통제, 그리고 민족주의에서 나온다. 그 중에서도 국가 통일과 민족 부흥은 가장 강력한 정치적 명분이다. 대만이 자유선거와 언론 자유, 권력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체제에 매우 불편한 존재다. 같은 언어와 문화권을 공유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대만의 모습은 중국 내부 시민들에게 체제 대안을 상상하게 만든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영토가 아니라 사상과 체제의 경쟁이 된다. 홍콩 사례도 중국의 조급함을 키웠다. 중국은 평화적 통합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약속했지만 이후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며 국제적 신뢰를 잃었다. 그 결과 대만 내부에서는 중국과의 평화적 통합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라졌고 중국 역시 비군사적 방식으로 통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략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 거점이며 중국 연안과 태평양을 잇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해양 봉쇄 전략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징적 승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내부 정치 요인도 작용한다. 경제 성장 둔화, 청년 실업, 지역 격차 같은 내부 불만이 커질수록 중국 지도부는 외부 위협과 민족주의를 통해 사회를 결속시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대만 문제는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카드다. 정리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미완의 내전 문제, 공산당 체제의 정통성 유지,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나온다. 중국의 정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대만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갈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만 문제는 외교나 군사 전략 이전에 내부 정치와 권력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가진 구조적 불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중국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체제가 아니다. 따라서 권력의 정당성은 민심의 선택이 아니라 성과와 통제에서 나온다. 그 성과의 핵심은 오랜 기간 경제 성장과 국가 통합, 민족 부흥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증가,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과거만큼 성과를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다. 이럴수록 공산당은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대체 수단이 바로 민족주의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감정을 결집시킬 수 있는 소재다. 대만은 외세에 의해 분열된 중국의 마지막 상처라는 서사로 반복 학습되어 왔고 통일은 역사적 사명으로 강조된다.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경제 불만이나 사회 갈등을 외부 적대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권력 집중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개인 중심 체제로 급격히 이동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흔들릴 경우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위험이 크다. 대만 통일 의제는 지도자를 국가 운명과 직접 연결시키는 상징적 도구가 된다. 지도자 개인의 권력 안정이 곧 국가 통일의 추진력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체제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만은 같은 언어와 문화권에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중국 내부 주민들이 대만을 통해 다른 정치 체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공산당에는 위협이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내부 통제의 문제로 인식된다. 대만이 독립된 체제로 굳어질수록 중국 내부의 체제, 불만이 논리적 근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 조성 역시 내부 통제 수단이다. 외부 충돌 가능성이 커질수록 사회는 안보를 명분으로 통제에 익숙해지고 언론과 여론에 대한 관리도 정당화된다. 전쟁 상태에 가까운 분위기는 반대 의견을 비애국적 행동으로 낙인 찍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권력 안정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결국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선택 가능한 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내부 정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다. 경제가 흔들릴수록, 사회 불만이 커질수록, 권력 집중이 심화될수록 대만에 대한 강경 기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만 문제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중국 권력 구조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상수로 계속 남게 된다. 중국이 대만을 중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군사 전략과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다.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핵심 고리이며 중국의 해양 전략을 결정짓는 요충지다. 먼저 대만은 이른바 제1도련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 사슬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방어선이다. 대만이 이 방어선의 한 축으로 남아있는 한중국 해군은 연안에 묶인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반대로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은 제1도련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서태평양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군사 전략의 핵심은 연안 방어 중심에서 원양 작전 능력으로의 전환이다. 이는 단순히 국방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만은 이 전환의 관문이다. 대만 해역과 동부 해역을 통제하면 중국은 잠수함과 항공 전력을 보다 안전하게 태평양 깊숙이 전개할 수 있고 미국의 감시와 봉쇄를 대폭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전략적 가치가 크다. 대만이 민주 진영에 남아있는 것은 단순한 가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전초기지를 유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대만을 잃으면 일본과 필리핀 방어선이 동시에 불안해지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억지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시험하는 핵심 승부처로 본다. 대만의 지형 역시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깊은 항구, 동서로 분리된 해안 구조는 방어에 유리하지만 동시에 장악할 경우 강력한 해군 공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만 동부는 중국 입장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핵심 출구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전쟁 방식의 변화다. 중국은 단순한 상륙전이 아니라 미사일 봉쇄, 해상 차단, 공중 우세 확보, 사이버전과 정보전을 결합한 복합전쟁을 상정한다. 대만을 고립시키고 외부 개입을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이며 이는 미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결국 대만은 중국에게 군사적 방어선이자 공격의 발판이고 지정학적으로는 미국 중심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지점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이나 명분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잃을 경우 향후 수십 년간 군사 전략 전반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만은 단순한 섬이나 분쟁 지역이 아니라 현대 산업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 거점이다. 중국이 대만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는 기술 주권과 경제 구조의 문제다. 대만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지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자율주행, 군사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은
고급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미세한 공정의 칩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대만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에 해당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반도체 자립을 국가 과제로 삼아왔지만 핵심 공정과 설계, 장비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통제에 묶여 있다. 특히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는 제재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중국이 외부 통제를 단숨에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처럼 인식된다. 경제 구조 측면에서도 대만은 중요하다. 대만은 중국 경제권과 글로벌 공급망을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러나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은 중국의 내수 경제와 분리되고 미국 중심 질서로 더 깊이 편입되고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전략적 실패에 가깝다. 대만을 잃는다는 것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뒤처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만을 확보할 경우 중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군사적 힘 못지않게 강력한 경제적 지렛대가 된다. 반도체는 에너지나 식량처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기술 우위는 곧 군사력과 생산성, 국제 협상력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측면은 경제 안정성이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과 내수 의존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첨단 제조업으로의 도약 없이는 중진국 함정을 넘기 어렵다. 대만의 기술 생태계는 인력, 노하우, 산업 문화까지 포함한 종합 자산이다. 이는 중국이 가장 부족해하는 영역이다. 결국 중국에게 대만은 영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대만을 장악하거나 통합하지 못하면 중국은 장기간 기술 종속과 공급망 제약 속에서 성장 경로가 제한된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군사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기술 패권과 경제, 생존을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힘의 문제이자 규칙의 문제이며 누가 세계 질서를 정의하느냐에 관한 싸움이다. 현재 국제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 질서의 핵심은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 동맹을 통한 안보 체계, 그리고 자유무역과 규범 기반 국제 시스템이다. 대만은 이 질서 속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사실상 보호받는 존재로 유지되어 왔다. 중국은 이 질서를 자신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인식한다. 국제 규칙은 미국과 서구가 만들었고 중국은 그 규칙을 따르는 참여자였을 뿐 설계자가 아니었다. 경제력이 커질수록 중국 내부에서는 힘에 걸맞은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도 누적됐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무대다. 만약 중국이 무력을 통해 대만을 통제하게 된다면 이는 강대국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해도 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단지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파급 효과를 만든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만을 잃는다는 것은 한 지역의 민주주의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이 된다.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되면 동맹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각국은 자구책으로 군비 경쟁이나 핵 무장 같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 중국은 이를 패권 교체의 관점에서 본다. 대만 통일은 중국이 더 이상 기존 질서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이 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또한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대만 문제에서는 국가 주권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개입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이는 인권, 민주주의, 국제 규범보다 주권과 힘이 우선한다는 새로운 질서관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대만을 둘러싼 갈등은 중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세계 질서가 유지될 것인가의 문제다. 기존의 규칙 기반 질서가 유지될지 아니면 힘을 앞세운 세력권 중심 질서로
이동할지의 갈림길에서 대만은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체제의 완결 권력 유지 전략 공간 확보 기술 경쟁, 그리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한 지점에 응축된 결과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타협되기 어렵고 대만 해협의 긴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